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무력감과 냉소주의에 침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돌아보고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양축의 상반된 모습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다.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글쓰기는 나에 대한 성찰과 삶에 대한 통찰적 안목을 키워줌으로써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준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이 촉발시킨 인문학적 고민과 함께 고강도 격리 조치로 인한 폐쇄적 고립적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자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블루 치유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글쓰기 치유를 제안하였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치유 프로그램 대부분은 치유 대상이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근원적인 치유보다는 숲, 화훼, 독서, 음악, 영화 같은 치유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체험에 참여하는 동안에만 치유 효과가 보일 뿐 지속적인 치유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이 상호 연결된 존재이며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공존의 관계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쓰기 치유가 갖는 강점은 자기 표현 글쓰기 활동을 통해 그것을 타인과 공유, 교감, 소통함으로써 관계 치유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글쓰기는 내가 나와 연결된 수많은 존재들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유연성도 글쓰기의 장점이다. 대면 상담뿐 아니라 동시적 온라인, 시간차, 카톡식 글쓰기 상담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글쓰기 치유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극을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발전 가능성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킹덤 방송 이후 전 세계에서 K사극이 해외 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MBC에서 방영한 K사극 오쏨의 붉은 끝동은 아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쏨의 붉은 끝동은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이라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넘어선 상태다. 이 연구의 내용은 오쏨의 붉은 끝동이 다매체, 단일하고 통합된 스토리, 미디어 간 반복 회피라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오쏨의 붉은 끝동은 원작 소설, 드라마, 웹소설, 웹툰은 물론 음악, 유튜브, 스핀오프까지 확장하면서 다매체로 확장했다. 조선 왕조 정조시대라는 세계관에서 주인공인 정조와 덕임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인 궁녀와 신하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랑과 삶에 조명했다. 이는 모든 매체에서 단일하고 통합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미디어 간 반복 회피를 위해 캐릭터들의 확장을, 웹소설에서는 외전이라는 이야기의 연장을,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사용자들의 수정이라는 전환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오쏨의 붉은 끝동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견고하게 만들어진 세계관에 충분한 배경 이야기와 갈등을 가진 캐릭터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 사실을 원천서사로 삼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은 그 자체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 기록이라는 매개에서 영화, 드라마, 소설, 게임이라는 매체로 그 내용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영미권에서는 오쏨의 붉은 끝동과 같이 역사를 원천서사로 삼은 콘텐츠를 영화, 드라마, 소설, 게임으로 제작한 경우가 많다.
정조 시대를 다룬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럿 다룬 점을 봤을 때 더 많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기대해 본다.